정부의 고용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 만들려고 한다. 이게 지금 기업이 선순환을 못 시키고 이런 비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어젠가 뭐 예산안이 대충 정부안이 확정이 됐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볼 때 뭐 일본이나 이런 게 이제 정부 부채를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양호한데 또 비판하는 사람은 뭐 역대로 얼마만큼 늘었다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정부 부채가 뭐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통한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한계들이 뭐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고민들이나 대책들은 없으십니까? 일자리 측면은 저희 뭐 정부에서도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지금 나타내는 것이 혁신 성장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은 그걸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만 맡겨놓게 되면 민간에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일자리에 취업하기 못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기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위한 이제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 또 정부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장에서 만들어지거나 이런 일자리에 이제 우리 구직자 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직업 능력도 개발해드리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러면 바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또는 우리가 뭐 그 일자리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일자리를 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우리를 직접 일자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자리에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거나, 그러니까 취업 지원을 해드리거나 직업 능력 개발을 시켜드리거나 또는 소득 지원을 해드리는 것. 이게 이제 소극적 우리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하는 이제 그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은 이런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어느 나라든지 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재정 지원 일자리, 특히 이제 그 직접 일자리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렇죠. 왜 노인 빈곤율이 높냐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 체계는 아직 그렇게 우리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전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면서 거기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도록 해주는 사실은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가는 것은 우리 인구 고령화 속에서는 사실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그것은 복지 체계를 보완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노동시장에서 보면은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일자리를 좀 보충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전부 이 노인 일자리뿐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나타내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전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어느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냐 하면 40대는 좀 고용률이 감소합니다. 40대의 경우.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지금 고용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40대 분들이 좀 고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대는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전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만 그래도 고용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노인 일자리는 또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하게 다들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2년부터 청년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늘어나게 되냐 하면 이분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그때 한참 인구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지나간 다음에 인구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 되면 청년 인구가 갑자기 막 큰 폭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 고용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됐고 마침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과거에 좀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에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시대로 두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이미 아마 2012년도 되면 한 4%대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청년 인구는 늘어나니까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주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을 한 겁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항상 청년 대책이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 대책에서 청년 대책이 주가 돼버리고 다른 대책은 많이 이렇게 눈에서 좀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대대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게 됐고 이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한 2017년 이후부터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청년 고용률도 늘고 청년 취업자도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 갖고 청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거죠. 고용의 질의 문제가 같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년들의 체감도는 뭐 아직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건 우리 정부도 이제 그런 거에서는 지금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대책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주 대대적인 청년 대책을 2017년 이후에 시행을 했고 그 결과 2017년도부터는 청년 고용 취업자 수구 증가,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지표상 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또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고용 상황이 그렇게 점점 경제 상황이 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고용 상황이 어렵다라고 한 기간도 좀 길어지기 때문에 청년 고용 상황도 조금 더 좀 팍팍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 지지도 보면 20대들이 어쨌든 특히 20대 남성들이 좀 비판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겠지만 아마 취업 문제.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에 갔다 와서 이 같은 동년 여성 그러니까 이제 군대 핸디캡들이라는 부분들을 뭐 제 아들들 보니까 되게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문제들이 실제 자기들 앞으로 취업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많이 늘었다고 뭐 좀 늘었다고 하지만 애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갭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고용의 질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참 답은 뭐 잘 안 보이는데 저희들이 볼 때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 불만들이 뭐 잘 해소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일반적인 청년 대책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청년 고용 대책 가지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고용 대책도 사업이 한 몇백 개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일자리는 청년분들이 다 가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런 일자리 말고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일자리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튼튼한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일자리에 이제 잘 몰라서
청년들이 거기 못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좀 그 우리나라 사회에 좀 좋은 중소기업에 있는 일자리를 정보를 많이 모으고 제공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일을 하면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 못지않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게 내일 채용 공제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런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또 많이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는 요인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위해서 청년 추가 공장여금 제도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아주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다른 나라하고 달리 좀 고학력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이 많죠. 그래서 뭐 그거를 어떻게 뭐 대학을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고학력 황태에서도 최대한 구직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 청년 대책은 여기가 다른 나라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 시장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청년 대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활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대졸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는 것은 원래 다른 나라의 청년 대책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직업 훈련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이 그 주 대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졸자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구직 활동은 본인들이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되 그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게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저희가 3대 청년 사업으로 좀 예산도 많이 투입하면서 하는 것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렇게 이런 제도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좀 좋은 중소기업 가서 일을 하시면서 대기업 못지않게 저축도 하고,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면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재직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로 또 이렇게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드리는 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청년 대책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